최근 한국과 다양한 경제적 논란을 낳으면서 뒤통수를 쳤다는 비판을 받았던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 감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며 선을 넘는 행동이 시작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의 파묘 수출 규제를 비롯해 KF21 분담급, 미납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축구계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문제가 되면서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인도네시아가 자칫 신 감독의 거취 발표에 따라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신태용 감독과 전격 4년 계약이라는 나름 장기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이끌었고 당시 세계 최강 독일의 2대0 승리를 거두며 대표팀에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당시 월드컵 예선을 비롯해서 본선에 진출해서 2패를 당할 때에는 국내에서 신태용 감독에 대해 이것도 트릭인가 라면서 트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 감독을 비판했는데 지나고 보면 신태용 감독이 지향했던 축구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독일전의 주전 멤버가 상당히 빠지고도 독일을 이겨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축구 팬들은 신태용 감독이 조금만 더 대표팀을 맡았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의 실력은 이미 아시아권에서는 눈도장을 받아놓은 상태나 다름없었는데요. 당시 중국 선전 FC에서는 일찌감치 신태용 감독을 감독 물망에 올렸고 수십억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신 감독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중국 감독으로 부임했다가 몇몇 감독이 문제가 있었던 사례도 있고 신 감독은 중국보다도 바로 인도네시아가 자신에게 가장 진실되게 다가온 팀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몇 차례 인도네시아의 미팅 가운데 그들은 정말로 신태용 감독이 필요하다며 대표팀을 부탁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간곡한 부탁 뒤에 감독직을 수락했고 본격적으로 인이팀의 조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신태용 감독은 최근 스즈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준우승이긴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쾌거라며 신 감독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모습이었는데요. 팬들은 신태용 감독에 대한 해시태그를 걸었고 길거리에서는 응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대회 최고의 감독으로 선정되면서 우승팀 태국팀 감독보다 찬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스즈키컵의 디펜딩 챔피언이던 박항서우가 태국에 패하며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비난받았지만 당시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짧은 시간을 준비해 준우승을 해낸 신태용 감독은 국민적 영웅이 됐고 인도네시아 각종 언론에서는 첫 우승 시도였는데 결승에 오른 것만 해도 대단했다며 그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찬을 받던 신태용 감독에 대해 최근 인도네시아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요. 바로 최근에 SEA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인도네시아가 최종 3위로 마친 장면이 나온 것 때문입니다. 신태용은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4강에서 말레이시아와 승부차기 끝에 동메달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일부 매체에서는 스즈키컵의 결승을 올랐던 기대 정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게 동메달이라는 성적은 충분히 과분함에도 불구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는 뜻밖의 베트남의 박항서우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이번 연말 스즈키컵까지만 담당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박 감독이 마지막 소감으로 베트남 축구와는 결별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베트남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베트남 청소년 클럽 등을 지도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인도네시아에도 알려졌고 뜻밖의 그들은 박항서 감독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동남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 박 감독이 인도네시아 청소년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도네시아 매체는 아예 이번 기회에 신태용 감독에서 박항서 감독으로 교체하자고 했습니다. 이는 박항서 감독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박항서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아직 제대로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박항서 감독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인도네시아도 뭔가 액션을 취하자는 부추김입니다. 동남아시아를 압도할 정도로 신 감독이 도움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전력에 비해서 매우 훌륭한 성적인 컵 대회 2위와 동메달도 따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도대체 왜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가 마치 베트남같이 지속적으로 신태용 감독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부임 직후 예상치 못하게 곧바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대표팀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막상 감독 부임 때와는 크게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당장 신태용 감독의 연봉을 코로나 관계로 절반 정도 당시에 삭감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 포켓 FC는 인도네시아 축협회장이 신태용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연봉 삭감을 논의 중이고 대표팀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인니 회장이 연봉 금액을 체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협의 이리아완 회장은 대다수의 대회가 취소나 연기가 확정되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그들은 미리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 언론에 흘렸고 결국 신 감독의 연봉은 절반이나 삭감됐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서 연봉 삭감 논란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축협도 똑같이 비슷한 행태를 보인 데다가 신 감독은 선진적 축구 시스템으로 실력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제대로 협조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성적은 오히려 최상위급으로 대회 4강 혹은 우승 정도의 성적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의 절반 정도도 훈련을 소화 못한다며 강한 훈련을 비롯해서 선수들의 식단 및 환경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부임할 때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는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축협은 신태용 감독에게 계약 시 인도네시아 대표팀만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신 감독은 4년 동안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 U23, 20세 이하 U20 대표팀까지 세 팀을 모두 이끌게 되는 말 그대로 쓰리잡 형태의 감독을 맡게 되는 중노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 축협의 제대로 된 협조 없이는 말 그대로 업무가 매우 무거워집니다.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동시에 맡은 상황이 이어졌는데 박 감독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코칭 스태프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혹사는 말이 안 되는데 결국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전혀 선진 축구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고 감독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성적만 요구하는 당황스러운 장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감독은 24시간 내내 일해도 부족할 정도로 매우 바쁜 상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도 했었고 오직 인도네시아 축구를 위해 애써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축협은 신태용 감독이 기존 선수들을 대거 어린 선수들로 교체한 것도 불만이라고 하며 과거 한국 축구처럼 인맥, 학연까지 언급하면서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정황도 나옵니다. 하지만 세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스즈키컵 준우승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데요. 결국 신태용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세계 랭킹이 몇 위인지 아느냐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계 랭킹은 실제 부임 당시 170위권으로 전세계 바닥 수준의 성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태도는 결국 신 감독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태국에서는 2019년 당시에 신태용 감독을 부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에 나온 바 있습니다. 태국 시암 스포츠는 당시에 태국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움직인다고 했는데 태국에서 여전히 신 감독을 주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스즈키컵의 부진으로 감독을 경질한 직후에 박항서나 신태용 감독 같은 분을 모셔와야 한다며 한국 감독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말레이시아는 한국 감독에 대한 갈증으로 곧바로 김판공 감독을 사령탑에 선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군말 없이 행동에 옮기는 나라이므로 추후 신태용 감독도 후임으로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동남아에서 그야말로 K 감독의 열풍이 불어 한국 감독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박항서 감독 및 다른 자원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매체는 박항서 감독에 30억 원을 지불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 실제 중국이 외국 감독에 보통 50억에서 300억 원까지도 아낌없이 지출하는 모습을 보여온 데다가 이제 중국도 성적도 못 내는 유럽의 유명 감독들보다 동남아에서 실력을 쌓아 올려서 중국도 격파했던 한국 출신의 감독을 국대 감독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선전 FC 중국팀은 신태용 감독의 수십억 원의 연봉을 이미 제시한 바 있어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앞으로도 계속 신태용 감독에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틈을 노리고 동남아를 비롯해 중국에서 거액 연봉 제시를 비롯한 러브콜을 보낼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각국은 축구에 대한 열기가 더해가는 만큼 더욱 오퍼가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누리꾼들도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실력이 검증된 신태용 감독인 만큼 확실한 능력이 있다. 세계 팀이나 동시에 감독하게 하면서 부려먹는데 상식 밖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인도네시아가 또 뒤통수를 치고 하는데 시달리지 말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길 바라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